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들어서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자 성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좋은 지혜가 담겨있는 한자 성어를 한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한자 성어들입니다. 1번 갑인사양처라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지면 좋은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 즉 궁핍한 지경이 되면 훌륭한 관리자가 생각난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자, 부부간의 호칭 중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 당신은 보배와 같다, 뭐 이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배와 같은 존재와 늘 갈등 일으키고 서로 마음 상하는 다툼이 있고 이러기 십상인데, 차라리 예전에 뭐 고전에 보면 차라리 손님처럼 대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뭐 대놓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손님처럼 대해라. 그만큼 각자 배우자에게 마음 따뜻한 배우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한테, 특히 남자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째도 마누라, 둘째도 부인, 셋째도 애엄마, 넷째도 아내. 아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안해. 그러니까 집 안에 떠있는 해라는 데서 어원이 왔다고 합니다. 집 안에 따뜻하게 햇살을 비춰주는 해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어쨌든 서로 몸과 마음을 바쳐 서로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부부간의 어떤 금슬을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갑인사양처였습니다. 2번 각골난망.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뼛속 깊이 새겨져서 잊기가 어렵다. 요즘 뭐 뼈 때리는 표현을 참 잘하는데 그만큼 깊이 새겨져서 잊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와 비슷한 것에 결초보은이 있습니다. 죽은 홀령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인데, 적군에게 막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홀령이 나타나서 풀과 풀을 막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그 장군이 말을 타고 오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목숨을 구해줬다는 고사성어인데, 그것도 비슷하게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몹시 고맙게 여기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늘 이게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늘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우리의 정신건강이 좋겠습니까? 맨날 너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너 덕분에 어떻게 좋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굳이 막 서로 험담하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각골난망, 결초보은처럼 큰 은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베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건곤일처. 하늘과 땅이 한번 던져진다 뭐 이런 뜻으로 흥망성패를 걸고 싸울 정도의 어떤 큰 단판을 비유합니다. 뭐 사생결단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어떤 순간, 이건 왜 제가 한자성을 끌어왔냐면 도전의 의미.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한 3번쯤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한테 찾아오는 기회를 잘 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저도 있었겠죠, 그죠?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충분히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왔을 텐데 제가 그걸 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뭐 가난하게 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지금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 손님도 있고, 앞으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겨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이 일산 아파트거리 1등 부동산이랑 또 지압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떡상지압하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소설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앞으로 꾸준하게 50이 넘어서도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의 의미로 유튜브 생활 한번 시작해보라고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에게 적극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서로 가슴 속에 어떤 깊은 곳까지 서로 이해하고 친함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나라 때 유종원이라는 사람과 한유가 그 친한 사이가 너무나 돈독해서 여기에서 비롯된 한자성어라고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사이. 관포지교도 마찬가지죠. 옛날 중국의 관중과 포숙 사이 어떤 친구 사이가 그렇게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정함을 함께 이루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현진 선생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에서 보면, 저녁 먹고 슬리퍼 칙칙 끌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정말 내 주변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리낌 없이 터놓고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같이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거나 하는 상대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런 친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아주 사소한 걸로 인해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병드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피폐한 삶을 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담상조나 관포지교처럼 불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친구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소하게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우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꼭 필요합니다. 아주 소중한 현대 어떤 스트레스 만땅의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멀리 가려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5.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믿음이나 의지에 상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어떤 그릇된 태도를 말합니다. 토사구팽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아먹는 거예요. 좀 치사하죠. 이 산태성은 왜 제가 중요하다고 끌어들였냐면, 이런 태도, 남을 대할 때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대하다 보면 이것은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고 그 순간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생은 마라톤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이러한 생활 습관이나 행동 태도는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 장사하고 말 거면 좀 상한 사과를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팔 거면 정말 최선의 상품으로 최고로 좋은 사과를 파는 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 거안사위.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라, 이런 뜻인데,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었던 유비무환하고 일맥상통하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랍니다. 더 슬픈 것은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랍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보다 나이 들었을 때의 어떤 삶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49, 50대 초반에 정년퇴직 한다고 합니다. 평균. 그러면 50대 초반에 퇴직해서 그 연금이, 국민연금 최소한 받는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국민연금 받으려면 65세까지는 15년가량은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연금도 물론 탈 수 있지만 이 유튜브 연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즘 젊었을 때 미리미리 동영상 찍고 이렇게 활동 하는 셈입니다.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수익이 창출되는 날이 오겠죠, 그죠?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짜잔 하고 뭐 금도깨비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분히 조금씩 지금은 이제 뭐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보다 위태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 계속 폐지 주우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노 대비하는 그런 거한 사유의 유비무환의 삶의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격세지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다른 세대인 것처럼 느끼게 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다들 길을 썼냐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싸움을 한 거죠. 그죠? 학력평가 시대부터 계속 수능 세대로 넘어오면서도 계속 누가 더 시험 점수가 높으냐, 그 높은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학을 골라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보면 얘네는 뭐 서울대 교수님들보다 더 똘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아는 지식 내용은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검색해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단순히 암기한 지식보다는 지혜, 삶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은 맞습니다. 커넥트라고 해서 서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쪽 지식과 이쪽 지식을 종합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시도해보고 이런 변화와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플랫폼이라든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AI 등등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 후배들은 앞으로 직업을 굉장히 여러 번 많게는 수십 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들어서서 지식의 변화 단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견물생심, 네. 8번 견물생심. 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욕심은 주로 경제적인, 즉 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앞에 이익을, 바로 앞에 돈을 보면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견물생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남자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갑을 열면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그 여자의 마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남자의 지갑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눈앞에 당장에 이익을 쫓는다면 돈은 얻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번 결자해지. 어떤 일을 맺은 사람이 그것을 푼다, 해결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일을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맺는다 혹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여건 해결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모든 문제에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겠죠. 그죠?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요. 근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는 없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다시 어제 내가 한 일이 그 결과가 오늘 만들어질 수 있다입니다. 내가 어제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시도하라입니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놓고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제가 좋게 원인을 제공을 해서 네, 결과를 죄송해요. 기대하는 이런 네, 마음 네. 자세, 삶의 태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0번 경국지생.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절세의 미인, 경화수월, 거울에 비친 꽃과 물에 비친 달이라는 뜻인데 볼 수만 있고 가질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여자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나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예뻤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근데 이건 외모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여자를 탐해서는 돈을 주고 더군다나 그러면 정말 망합니다. 돈 주고 사는 여자의 그 여자의 진심도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 여자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돈줄이 끊어지면 그 인연도 당연히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인연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돈으로 인연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산다 치더라도 그 뭐 설레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 11번 고장난명.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손바닥 하나로 소리가 날 리가 없죠. 그죠? 허공만 가릅니다. 혼자 힘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말로 이제 쓰입니다. 서로 같으니까 싸움이 난다라는 말도 쓰입니다. 고직감대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괴로움이 다음에 즐거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부간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장난명.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 싸울 리가 없겠죠. 그죠? 갈등이 있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잘 그 상황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면 부부싸움 같은 것들은 줄여갈 수 있을 겁니다.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건 협업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 상생이라고 하죠. 그죠? 너 좋고 나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뭐 가지 잡고 이런 일거양득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장난명. 손바닥 하나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집과도 이렇게 생겼죠. 그죠? 서로 사람 인자도 이렇게 생겼죠. 그죠? 서로 기대고 있는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협업하고 공생하고 상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 12번 공술의 공수거.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뭐 사상누각, 공중누각처럼 진실성이 없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어떤 문장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뭐 성경에서 보면 아담을 진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니까 흙에서 온 것도 맞고 또 나중에 땅에 묻혀서 아니면 화장해서 땅에 뿌려지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얘기한 무소유가 생각나는데 너무 어떤 물질적인 것에 탐하거나 어떤 돈 때문에 인생이 막 망가질 정도로 뭐 노름 같은 데 빠지거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좀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꼭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5만 원 벌고 내일 또 5만 원 벌고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는 자세가 저는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3.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오히려 그 모자람만 못하다. 이것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다못해 뭐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과복용하면 다 오줌으로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오히려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건강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많은 것을 탐하다 보면 오히려 소탐 대신 오히려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돈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종업원을 두고 일을 꾸려가는 자영업자라면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냐면 손님도 중요하지만 물론 직원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세로 직원을 잘 섬기면 이 종업원은 손님들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 그게 곧바로 수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너무 큰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14. 군계이라 닭 무리 속에 끼어있는 한 마리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륜, 경력, 경험, 어떤 실패담 이런 것들도 다 자산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네, 파란만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수십 년이 걸렸고 이 모든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또 지나간 것들을 과거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헛수고 같은 걱정만 하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맙시다. 15. 권불 10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슷한 뜻으로 화무11홍이 있지 않습니까? 열을 붉은 곳이 없다. 겸손하게 마음 내려놓고 사는 방법도 그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 보면 권불 10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착오들을 현 정권에서 또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제대로 정치하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피지 못해서 생겨나는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 이게 다 권력을 쫓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롭게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6. 근주자적, 근묵자극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거고 또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쉽게 검어진다는 건데 누구와 함께 생활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사기꾼이 되겠죠, 결국은. 그죠? 도둑놈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도둑놈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 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 남아이런 중천금.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냥금의 무게를 가진다. 그와 비슷한 건 낭중지추라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재주는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 즉 그 송곳이니까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도 삐져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남자 말 한마디는 한 냥보다도 더 무겁다는 뜻인데 가급적이면 저는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에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약속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상대가 내가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내가 5명과 같은 모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10분 늦었으면 10분, 10분에서 50분이 소비가 된 거예요. 그죠?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50분을 날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들이 모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약속, 가급적이면,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18. 내유외강. 사실은 마음이 약한데 외부적으로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 이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한테는 좀 부드러울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사적인 범위이고, 만약에 내가 공적인 일을 처신하게 된다면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원칙을 딱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얘는 이랬을 땐 이렇게 결정이 나고 이랬을 땐 이렇게 결정이 나고, 현 정부처럼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막 뛰어들어서 직접 축구를 하려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원칙을 딱 정해주고 규를 정해주고 법칙대로 게임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한자성어 몇 가지를 1탄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상 아파트 거래 일산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